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면서 엉뚱한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음식이 바로 대상포진을 더 오래, 더 심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걸 아시나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도 대상포진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몸 한쪽에 이유 모를 따끔따끔한 통증이 며칠째 계속되시거나 빨간 물집이 띠 모양으로 올라오는데 옷깃만 스쳐도 소름 돋을 만큼 아프시거나 열이 나고 온몸이 으슬으슬하면서 밥맛이 뚝 떨어지신 분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대상포진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무려 70만 명 이상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0살 이상 어르신이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무서운 건 한 번 걸리고 나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년 심한 경우에는 평생 통증이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들,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꼭 맞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춰주고 설령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60살 이상 어르신들께는 전문의들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셨다고 해서 대상포진에 절대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백신을 맞은 분들도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발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방주사를 맞고도 대상포진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으로 면역력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백신만큼이나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음식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속 면역 세포들이 깨어나 바이러스와 싸울 힘을 얻고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끊는 것만으로도 대상포진 치료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의 회복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상포진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음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수두 앓으셨던 분 계십니까? 가려워서 긁었던 기억, 빨간 물집이 온몸에 돋았던 기억 있으시죠? 그런데 그 수두가 다 나은 뒤에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수두 바이러스, 학술 이름으로는 수두대상 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이 우리 몸속 신경뿌리에 숨어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속에서는 언제든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잠든 바이러스가 언제 깨어나느냐? 바로 면역력이 뚝 떨어졌을 때입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하거나 큰 병을 앓거나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낮아지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 쪽으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가 단순히 아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급성기가 지난 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통은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자주, 더 심하게 겪으시는 합병증입니다. 50대는 약 15%인 반면 70세 이상은 무려 50% 가까이 신경통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 연락 주신 박정자 어르신, 올해 75이세요. 처음엔 그냥 허리가 아픈 줄 아시고 파스만 붙이고 계셨는데
일주일 뒤 옆구리에 물집이 올라오고 나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 진단을 내리셨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드신 음식이었어요. 달달한 과자, 소시지, 그리고 매일 저녁 반주로 막걸리 한 잔. 지금 생각해보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만 골라 드신 셈이었지요. 어르신께서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영상 한 번만 봤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아는 게 약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또는 예방하고 싶을 때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정제당과 달콤한 음식입니다. 단 것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저도 압니다. 나이 드시면 입맛이 바뀌어서 단맛이 당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맛이 대상포진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백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군인들인데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로마린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들어간 음료 하나를 마신 뒤 5시간 동안 백혈구의 면역 능력이 최대 50%까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사탕 하나, 케이크 한 조각이 우리 몸의 면역군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대상포진이 한창일 때 달달한 음료, 과자, 떡 종류 이런 걸 드시면 바이러스가 더 신나게 날뛸 수 있어요. 회복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앓고 계신 동안은 단 것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 자연적인 단맛인 고구마나 호박 정도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요. 요즘 어르신들도 김밥에 햄 넣은 것 자주 드시고 소시지 볶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공육에는 방부제와 색소,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치 집 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몸속 염증 반응을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잡는 데 쓸 에너지를 염증 끄는 데 다 써버려요. 그러면 결국 바이러스한테 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관도 좁아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거든요. 피부에 손상된 부위로 혈액이 잘 공급되어야 빨리 낫는데 가공육을 많이 드시면 그 회복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포진 기간에는 가공육은 완전히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알코올입니다. 술이요. 이 부분에서 에이, 나는 반주로 조금만 마시는 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대상포진 때 술은 조금도 안 됩니다. 이유가 2가지예요. 첫째, 알코올 자체가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죽이는 자연살해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기능이 알코올 섭취 후에 확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둘째, 대상포진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약을 드시는 동안 술을 함께 드시면 간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약도 간에서 분해되고 알코올도 간에서 분해되는데 2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가 걸려서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몸 전체가 더 힘들어집니다. 대상포진 치료 중에는 반드시 술을 완전히 끊으시고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기서 잠깐 지금 내 면역력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3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요즘 들어 피로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면역력 저하의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입술이나 입안에 물집이 자주 생기거나 감기가 낫지 않고 질질 끌리는 편이신가요? 면역세포가 피부와 점막을 지키는 힘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셋째, 등이나 옆구리, 얼굴 한쪽에 원인 모를 따끔거림이나 저릿한 느낌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이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즉시 피부과나 내과에 가셔야 합니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면역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실천하세요. 자,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알았으니 이번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 매일 밥상에 올려놓으시면 여러분의 면역 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식재료,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것들이요. 어르신들, 고등어 좋아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맛있어서 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등 푸른 생선 안에 든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진화시키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대상포진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퍼지면서 엄청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이 염증의 불길을 잡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려주는 역할이에요. 염증이 가라앉으면 통증도 줄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면역세포 활성도가 약 43%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 안에 이런 힘이 들어있다는 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고등어를 그냥 굽기만 하셔도 됩니다. 너무 짜게 드시면 나트륨 문제가 있으니까 소금은 최소로 하시고 생강을 조금 넣어서 비린내를 잡으시면 좋아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끼에 한 토막씩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이순덕 어르신, 올해 78이세요. 대상포진 진단 받으신 후 매일 고등어구이나 꽁치조림을 드셨더니 2주 만에 물집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등어 이렇게 열심히 먹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로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저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2번째 최고의 식재료,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그리고 요거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무려 70%가 장 속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장 속에 좋은 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발효식품이 바로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된장, 청국장에 들어있는 유익균들이 장 속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놓아서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군인들이 싸우려면 먼저 튼튼한 기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특히 청국장은 일반 된장보다 발효 과정이 짧아서 살아있는 유익균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몸의 기력을 회복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으로 기운이 빠지실 때 청국장찌개 한 그릇이 얼마나 좋은 보약인지 몰라요.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시판되는 달달한 가공 요거트 말고 플레인 요거트, 즉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것을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바나나 반 개 섞어서 드시면 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3번째, 최고의 식재료,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모두 좋습니다. 버섯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치 잠든 경비원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있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 좀 봐, 싸워야 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섭취한 집단에서 자연살해 세포, 즉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표고버섯을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거나 느타리버섯을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팽이버섯은 뜨거운 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 가지 버섯 반찬, 어렵지 않으시죠? 충남에 사시는 최명자 어르신, 72살이세요.
대상포진 이후 후유증으로 왼쪽 가슴 부위 통증이 2달째 남아 있었는데 매일 버섯 반찬을 챙겨 드시고 된장찌개에 표고버섯 넣어 드신 뒤로 1달 후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좀 자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자,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단백질을 매일 드세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 고기를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자체를 만들어낼 재료가 없어요. 집을 짓는데 벽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씹기 불편하시면 고기 대신 계란, 두부, 생선 이 3가지만 매일 드세요. 계란 하루에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이게 어르신들의 하루 단백질 처방전입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동하면 우리 몸에서 독소가 많이 나옵니다. 이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물입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잘 돼요. 하루에 6컵에서 8컵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견과류는 회복 초기엔 조금 줄이세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견과류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아요. 평소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부 연구에서 이 아르기닌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포함한 헤르페스 계열 바이러스 증식을 도울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회복 초기 발진이 심하게 올라오는 시기에는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이하로 줄이시고 증상이 안정된 이후에 다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함께 정리해 볼까요? 대상포진은 몸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깨어나는 질환입니다. 아직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백신 접종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매일 드시는 음식으로 면역력을 함께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면역력을 지키는 음식 관리가 회복의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 3가지. 첫째, 단 음식과 정제당. 둘째, 햄소시지 같은 가공육. 셋째, 술입니다. 반드시 드셔야 할 것 3가지. 첫째, 고등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둘째, 된장, 청국장, 플레인,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셋째, 표고, 느타리, 팽이 등의 버섯류입니다. 그리고 매일 계란, 두부, 생선으로 단백질 챙기시고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 형제, 이웃 어르신.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고등어 1토막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여러분의 면역력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오늘 배우신 것 중에 오늘 당장 실천하실 것 하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모든 댓글 읽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 채널이 옆에 있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가족 건강을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잘 드시고 잘 쉬세요. 그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감사합니다.